렌더러 세팅하는 거는 이렇게 가면요. 이게 보면 상단에 창 있죠. 여기 보면 렌더링에 렌더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F10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러니까 렌더러를 바꾸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놀드 있죠. 이게 지금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는 렌더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맥스에 버전이 지금 얘가 버전이 얼마인가요? 네, 지금 아놀드 4.36까지 나왔네요. 지금 온라인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뉴 버전이 온라인에 떴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어베일러블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 딱 클릭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그때그때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놀드고요. 아놀드는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스캔라인이 있습니다. 스캔라인. 그리고 저는 지금 Vlay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Vlay 넥스트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GPU Vlay GPU가 이제 GPU를 써갖고 렌더링 하는 거죠. 이게 전에는 Vlay RT였거든요. 근데 글쎄요, 넥스트로 많이 속도가 좀 개선이 되고 안정성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3.1 버전입니다. 그리고 알트 렌더러가 있는데 얘는 글쎄요, 얘는 그닥이에요. 그닥. 뭐 얘도 뭐 오토데스크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좋다고 막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거의 쓰는 유저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알트 렌더러로 렌더했습니다 하는 유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아놀드 아니면은 Vlay죠, 일반 유저들은. 그리고 스캔라인은요, 이게 스캔라인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퀵실버 하드웨어 렌더러가 있는데 얘도 렌더링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얘도 빠른데 얘도 그닥 많이 안 씁니다. 퀄리티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거로 또 글쎄요, 이거는 뭐 워낙에 쓰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예. 보통 스캔라인도 잘 안 쓴다 요즘에는. 거의 그냥 들어가면 얘 아니면 아놀드 아니면 뭐 Vray 아니면 아놀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냥 얼리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렌더링을 합니다. 스캔라인 렌더를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간단히 밑에 이 창을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밑에 맥스가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키를 잡아갖고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이거는 싱글을 한 장만 렌더링을 한다는 거고요.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는 뭐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만. 이게 30프레임이 1초예요. 1초. 여기 보면 이거 누르죠. 이거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커스텀 있죠. 1초에 30프레임,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하시려면 30프레임을 가지고 1초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름은 24프레임이 1초입니다. 그리고 펄은 글쎄요, 펄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게 24프레임짜리가 있고요. 30프레임이 있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싹 바뀌어요. 이게 척척척척 바뀝니다. 그리고 60프레임을 하면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60프레임을 하면요. 60프레임을 해서 리스케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60프레임이 되고요. 아니다, 그냥 난 30프레임에 갈란다. 그러면 30프레임 딱 하면 리스케일 딱 하면 오케이 하면 30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엔드 타임은 100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30프레임 1초예요. 그거 설명드리다 보니까 워낙에 맥스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 30프레임이 기본적으로 1초로 돼 있다. 요거 들어가시면 NTS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요. 커스텀을 해서 30프레임을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30프레임이 1초가 돼서 렌더링이 되고요. 필름으로 가면은 24프레임이 1초가 돼갖고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요. 여기 커스텀을 해서요. 100해서 엔드 타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필름으로 바꾸잖아요. 리스케일 딱 하면 안 바뀌죠? 안 바뀌나요? 지금 바뀌었네요. 24프레임으로 지금 바뀌었죠. 필름으로 가니까. 24프레임이 보통 영화 같은 데는 24프레임으로 합니다. 24프레임으로. 왜냐면 이게 프레임이 더 많을수록 부드러워요. 게임 같은 데는 거의 막 50프레임 이상이죠. 걔네들은. 왜냐면 뜩뜩뜩뜩 끊기면 되게 유저들이 답답해 하는데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으로 놓고 보통 유저들이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바뀌었죠. 30프레임을 놓고 작업을 합니다. 30프레임으로 1초로 놓고 작업을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24프레임을 하는데 왜냐하면
24프레임만의 특유의 그 끊기는 맛이 그 영화는 좀 그런 맛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일부러 24프레임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프레임 수가 100에서 8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전혀 상관없는 프레임 수? 제가 또 영상 쪽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스캔라인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거 커스텀 아웃풋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보통 요즘 많이 쓰는 게 이거죠. 1920에 1080입니다.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요. 얘는 풀 HD고요. 얘는 그냥 HD죠. 예. 해상도죠. 가로 세로. 예, 그건 아실 거고요. 보통 이렇게 놓고 해요. 유저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죠. 왔다 갔다. 여기다 그냥 1000 이렇게 입력하면 그 맞춰갖고 비율대로 바꿔주고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여기에서는 한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요걸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예를 들어서 뭐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지정합니다. AVI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걸로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요. 오픈 EXR 같은 경우는 아주 고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PNG는 알파를 갖고 있는 이미지 아시죠? JPEG은 그냥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미지고요. 타가도 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타가 알파라는 거는 투명한 이미지 아시죠? PNG 그 뭐 로고 같은 데 보면은 그 빈 옆에 공간에는 투명해 갖고 이미지들이 서로 겹치는 거. 예. 그거가 세팅이 되고요. 타가가 있고 팁이란 또 이미지도 있고요. 팁도 좀 많이 쓰고요. Vray 이미지는 모르겠습니다. DDS 파일 이미지라는데 요거는 그 엔비디아인가요? 거기 들어가고 별도로 포토샵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오고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BMP도 되고. 예. 일반적으로 렌더링 하면 요 PNG 아니면은 타가 아니면은 오픈 EXR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예. JPG 얘도 그닥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예. 그래서 뭐 PNG로 해서 저장을 하면 물어봅니다. 이거 투명하게 해라 해서 이거 체크하면요. 내가 렌더링 한 게 알파가 채널 생기죠. 알파 채널이 있다고 이거 체크해 주죠. 그래서 오케이 딱 해서 나오면 되고요. 저도 저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완전 자세하게는 몰라요. 저쪽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뭐 디퓨즈, 그 다음에 스페큘러, 지뎁스, 셀프 일루미네이션, 리플렉션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채널별로 따로따로 렌더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렌더 엘리먼트는 지금 아무리 설명드려봐야 이건 나중에 후가공, 합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있어야 그 후보정이 가능해요. 합성하고 하는 것들이. 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는요.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렌더 엘리먼트도 영상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 필수입니다. 이쪽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스는 빛을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어드밴스드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레디오 서치나 라이트 트레이서 이런 걸 이용해 갖고요. 이런 식으로 빛을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딱딱딱딱 해갖고. 근데 얘가 문제가 좀 렌더링 시간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한번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보죠. 일단 이 정도만 맞춰놓고요. 그냥 스캔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스캔라인은 렌더러가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조명이 많아지면 얘도 많이 늘어집니다. 예, Vray나 이런 거만큼 느리진 않지만 잘못하면 걔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조명을 일단 설치해야죠.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려면요. 여기서 보면 참고로 Alt W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노랗게 돼 있는 창 있죠. 얘가 렌더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얘를 찍잖아요. 그럼 이 프론트로 바뀌죠. 얘 찍으면 라이트로 바뀝니다. 여기 다시 와서 찍으면 이거로 바뀌죠. 퍼스펙티브로 바뀌죠. 얘를 나는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땐 도장 마크를 딱 찍으면은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찍어도 안 바뀝니다. 그죠? 이거 아시죠? 예, Alt W 해주시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뭐 스캔라인 렌더는 한 요 정도면 되고 렌더링을 하려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액티브 세그먼트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한 장만 해야죠. 렌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렌더링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렌더링 하고요. 그럼 또 렌더링 겹친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고, 얘를 클론 이미지 하잖아요. 창을 복사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창에랑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렌더했던 거랑 지금 렌더한 거랑 뭐 어떻게 차이가 있나 비교할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걸 누르면요. 요건가요? 예. 알파 채널이죠, 이게. 요 검은 데는 투명하고요. 요 하얀 데는 원래대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알파 채널이에요. 여긴 투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살아남고 여긴 투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세요. 그래서 됐죠? 예. 뭐 간단히 요게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이미지 저장하는 건 이렇게 해서 따로 여기서 저장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세팅을 안 해놓고 한 장만 렌더링 했을 때는 세이브 이미지 이걸 누르면 별도 저장이 되고요. 바로 퀵 렌더 하는 거는 이걸 누르면 그냥 렌더링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저기 안 들어가도요. 예, 아셨죠? 스캔라인은 거의 안 씁니다. 실무에선. 예전에는 스캔라인 렌더러로 영화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사에서 스캔라인 렌더러 쓴다는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안 써요. 다 GI 렌더러 갖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뭐 V-Ray, 아놀드, 레드시프트, 코로나 얘네들을 GI 렌더러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사방에서 빛이 오는 걸 막 계산해서 거의 사진처럼 렌더링을 한다 해서 이제 GI 렌더러라고 한다. 걔네들한테 이름 붙인 게. 근데 스캔라인은 그 맥스의 고유에 있는 렌더러인데요. 이거 아주 옛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뭐 조명 세팅하고 이런 방식은 비슷하니까 한번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고 재질 들어가는 거로 하죠. 뭐 일단은 뭐 렌더링을 해야 뭐 재질 입히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단축키가 Shift Q예요. Shift Q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렌더링이 됩니다. 예, 아셨죠? 스튜디오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얘를 에디트 폴리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꾸미려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뒤에 허당이면 안 되죠. 뭐가 뒤에 뭐 벽이 있던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유저들이 이런 작업을 해줘요.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보이는 부분만 키워가지고요. 스케일로 이렇게 뒤에도 문제가 안 되게 얘랑 선택해서요. 시프트를 이렇게 뽑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벽처럼 이렇게 딱딱 붙게 안 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요. 챔퍼 같은 거 줍니다. 챔퍼. 컨트롤 시프트 C죠. 쿼드를 하고요. 텐션은 0.5. 그리고 어마운트를 좀 올려줍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팍팍 올라가요. 예, 이렇게. 그리고 세그먼트를 한 이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게. 그럼 이렇게 보면 부드럽죠. 스무스 한번 주고요. 오토 스무스 해서 주고 컨트롤 A에서 합치고요. 그러면 뒤에 배경이 완성이 됐고요. 배경이 완성됐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하면 뒤에가 검맣게 나온 게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를 눌러보잖아요. 그럼 뒤에 배경도 렌더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파가 전부 하얀색입니다. 그죠? 어디 빵꾸난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했을 때요, 맥스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했을 때 이게 보이는 이유가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명이 있어요. 근데 그 조명이 우리가 추가로 우선 조명을 설치하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원래 조명이 있는데 내가 조명을 설치하면 걔가 화면에서 꺼지면서 다른 새로 설치한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세 번째 들어갑니다. 라이트요. 그리고 스탠다드 여기도 있죠. 라이트에 크리에이트에 라이트에 스탠다드에 타겟 스팟라이트, 프리 스팟라이트, 디렉셔널 뭐 어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타겟 스팟부터 해보죠. 타겟 스팟을 놓고요. 여기서부터 정면이죠. 여기서부터 찍고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요. VT에서 위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타겟이 있다는 얘기는 조명이 여기 점 있죠. 점. 노란색 점 보이죠 여기. 예. 얘가 중심이에요. 얘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여도 항상 쟤를 저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타겟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모디파이어 탭으로 들어가시면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예요. 그림자. 얘가 없으면요. 렌더링 한번 해보면요. 시프트 키에서 그림자가 안 지죠. 이렇게 딱 스팟라이트라 그러죠.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체크하면요. 그림자가 집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쫙 그림자가 지죠. 예. 그림자가 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보면
이 섀도우 맵이 이제 맥스에서 제일 가장 빨라요. 빠른데 조금 약간 부정확하고 좀 이쁘지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퀄리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림자가. 근데 이거를 조금 퀄리티를 올리려면 샘플 에이지였죠. 요거를 한 16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놓고 한번 렌더링을 해봐요. 그럼 제 퀄리티가 올라가요.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명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걸 올려주면 해결됩니다. 이 맵 사이즈라는 얘기는 얘 해상도거든요. 저걸 올려도 퀄리티가 좋아져요. 저 두 개를 같이 올리면. 또 많이 쓰는 게 옴니입니다. 옴니. 옴니는 그냥 점이에요. 점. 여기서 이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렉셔널이 있습니다. 디렉셔널. 얘는 타겟을 체크하면요 아까랑 똑같이 되는데 얘랑 차이점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는 빛이 이렇게 평행으로 오고요. 스팟을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옴니는 얘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차이는 아시겠죠? 물론 빛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면 파워 어테뉴에이션 있죠? 이걸 누르면요. 유즈 누르면 이걸 누르고 쫙 키워봅니다. 그러면 쫙 크면 이게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줄여봅니다. 그러면 35m까지는 빛이 가고요. 50m에서부터는 저게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사실감 있는 조명 같은 걸 세팅하기도 하죠. 이거 이렇게 되죠.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뷰포트 클리핑 한번 해서 네,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깨지니까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글로벌 서치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입력하면 명령어 뜨는 거 아시죠? 예.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볼까요? 예, 프론트 뷰에서 타겟 디렉셔널 라이트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하면 당연하게 얘 주위에 동그란 게 있죠. 어디 이제 빛이 비치는 범위가 이렇게 동그래져요. 근데 이거를 키워야죠. 이렇게 얘는 커야죠. 많이 키워봅니다. 보면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키워요. 쫙 여기까지 키웁니다. 이렇게 크게 완전히 싸버리게 덮어버리게요. 이 정도 키우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줄이면은 요 바깥으로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안 비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림자 세팅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요. 빛의 밝기는 여기 멀티플라이 있거든요. 이걸 올립니다. 1.5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밝아지고요. 네, 더 밝아지고요. 이거는 색상, 빛의 색상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바뀌죠.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 퀄리티 하면 내가 조명을 설치한 하이 퀄리티 있죠. 스탠다드 말고요. 하이 퀄리티를 가면은 내가 지금 화면에 GPU를 이용해 갖고 이 뷰포트 상에서 보여줘요. 조명 설치한 거를 얘가 지금 어떻게 보여주나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정확하게 100%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둬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시프트 큐 해볼까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틀린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부터 하이 퀄리티로 놓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얘 그림자가 좀 부드럽죠. 근데 더 부드럽게 하는 거는 에이리어 섀도우로 하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이리어 섀도우가 정확하게 안 먹네요. 제가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제가 하면 볼까요? 대신에 얘로 하면 렌더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렇게 부드럽죠? 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이건 틀리죠? 화면을 보여주는 게. 근데 레이 트레이스 어드밴스드 레이 트레이스라는 걸 체크하면요. 그림자를 얘는 그림자가 선명해져요. 반대로 칼같이.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얘로 세팅하는 게 유리하겠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얘를 세팅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그림자가 주광이 이렇게 와가지고 햇빛이라고 가정하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싸한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른 데가 이런 데는 완전히 까맣잖아요. 실제 자연에서는 뭐 한밤중에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이런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탑뷰에서요 조명을 또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살짝 옮겨주고요. 얘 이름을 주광으로 바꿉니다. 키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3점 라이트라고 그럽니다. 3점 라이트. 그리고 얘를 시프트 해갖고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하고요. 프론트 뷰에서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예. 이렇게 가야죠. 예. 이렇게 가야죠. 아니면 얘를 더 옆으로 키워야 됩니다. 옆으로 더 이쪽으로 더. 예. 얘도 좀 더 키우고요. 탑뷰에서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뒤로. 예, 놓지 않게. 바닥을 좀 크게 하죠. 조명들이 자꾸 걸리니까. 조명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이 벽에 가리잖아요. 얘 벽에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이 퀄러티를 가면은 그래도 조금 뷰포토 화면에서 시인성이 좀 좋아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가죠. 앞에서는 조명을 쏴줘야 되겠네요. 얘는 앞에서 쏘겠습니다. 앞에서 쏘고 얘도 앞에서 쏘고 얘는 조금 밑으로 낮추겠습니다. 밑으로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됐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주광이고요. 얘가 주광이고요. 주광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조광입니다. 보조광. 얘는 필라이트라고 합니다. 필라이트. 얘가 하는 역할은 빛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조명이 많아지니까 조명이 많아질 때는 라이트 리스러라는 걸 꺼내놓고요. 얘 꺼내놓고 작업을 합니다. 얘 꺼내놓고 작업하면은 조명에 관련된 주요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선택 안 해도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가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하고 여기서 수정이 안 되는 거는 여기 없는 옵션은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요. 바로바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필라이트는 속성을 섀도우 맵으로 가고요. 샘플 레인지를 한 16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오일리는 그냥 1024. 필라이트가 됐죠. 그러면은 다시 탑뷰에서 얘가 키라이트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얘를 다시 복사해 갖고 뒤로 뺍니다. 이렇게 빼고요. 얘 이름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림라이트로 갑니다. 림라이트. 얘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윤곽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